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재활외과 전문의 서동원입니다. 바른세상병원 분당의 관절 전문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고 3,000건 이상의 전방합치환자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무릎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이런 코너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지금 들려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환자는 한 2년 전쯤에 가을에 내원했던 고등학생 김모군인데, 김모군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환자였는데 제 환자의 무릎 환자의 한 10% 이상이 이 증상으로 병원을 찾고요. 운동을 하다 다치고 또 운동선수들이 꽤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도 계단을 잘못 짚어서 내려가고 넘어지거나 직업적으로 육체적 활동이 많은 군인이나 또는 119 대원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오는 그런 질환이죠. 일상생활에서 이 김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단을 빨리 내려오다 다리가 꺾이면서 넘어졌는데, 점프하다가 착지를 잘못하거나 달리면서 갑자기 방향 전환하다가 무릎이 삐끗하면서 이러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쳐갖고 너무 아팠는데, 사실은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지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으니까 부끄러워갖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통증과 그다음에 무릎이 부어오르고 이러면은 사실은 정상적인 급성 파열 직후는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친구들이 뒤쳐갖고 보건소로 가서 보건실, 원내 보건실 있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고 일단은 무릎 붓고 이건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바로 조퇴하고 저희 병원에 왔어요. 진료실에 들어왔는데 쩔뚝거리고 그러면서 보니까는 다친 메커니즘이나 통증 또 관절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걸 봐서는 이런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서 관절 천자, 다시 말하면은 바늘을 관절 내에 찔러서 관절 속에 피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사기를 뽑아봤더니 아주 그냥 선혈, 막 출혈된 피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출혈이 있다는 거는 안에 구조물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된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전방 십자인대죠. 후방 십자인대는 워낙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교통사고 같이 큰 충격일 때 발생되고, 전방 십자인대는 이렇게 운동 중에도 또 계단을 잘못 뛰어서 무릎 삐끗해도 끊어질 수가 있고, 전방 십자인대를 구성하는 혈관에 찢어지면서 피가 철철 나오는 그런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했고, 어린 친구들 같으면은 인대보다 뼈가 약한 경우에는 뼈가 인대가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견열골절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가 엑스레이로 잘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뼈가 관절 주변에 분리돼서 나오는 뼈 조각이 보이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크게 인대가 뼈를 물고 떨어졌다면 인대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 물고 떨어진 뼈 조각을 다시 제자리에 붙여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김군은 뼈에는 이상은 없었고 인대 파열이 있었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미 학생이지만 통장반은 다 닫혀 있었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수술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MRI를 찍어서 정말 끊어졌는지 확진을 해야 되고, 동반 손상, 내측인대 또는 연골판 파열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무릎이 비틀리면서 넘어져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됐고, 혈관절증이라는 무릎 관절 속에 피가 잔뜩 고여 있는 상태의 부종이 있었고, 그 외 다른 동반 손상은 없었고. 그렇다면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을 해야 되냐? 고등학생이고 남자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은 앞으로 스포츠 레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 중심의 가장 중요한 인대가 끊어져서 있으면은 무릎이 덜렁거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걷고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무슨 조금이라도 격한 운동이나 또는 육체적 노동이나 활동을 할 때도 무릎의 불안감으로 연결돼서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고, 또 합병증으로 연골판 파열 오고 관절의 부종이 만성으로 되고, 그러면 연골이 닳게 되는 퇴행성 변화도 오게 되고, 이제 10대 후반인데 한 20년 뒤도 40살도 안 돼서 아주 퇴행성 환자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제 환자들도 40대 초반인데 20년 전에 전방십자인대 끊어진 걸 진단받고도 치료 안 해서 말기 관절염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보존적 치료를 좋아하고, 수술 없이 낫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저도 뭐 수술을 받고 오히려 옛날에 받고는 수술이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제가 당해본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수술 없이 나면 제일 좋은데,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당장은 한 3주만 지나면은 관절 속에 피도 다 빠지고 무릎 부종도 빠지고, 그래서 좋아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리고는 5년, 10년 후에 합병증들이 계속 연달아 오면서 말기 관절염이 되니까 당장 통증이 좋아졌다고 나은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전방십자인대만큼은 재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권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럼 왜 수술을 하는데 내 거를 갖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타가건 다른 사람 거를 갖고 하는 게 좋냐, 이런 게 인터넷에서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인대가 끊어진 무릎에 다른 힘줄을 잘라내는 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십자인대 끊어진 그 무릎에는 더 이상의 힘줄 손상을 주지 말고 타가건을 이용하는데, 전방십자인대를 재건할 때는 되게 뼈에다 터널을 뚫는데, 이 터널이 잘 메워지고 막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타가건은 아킬레스 타가건이거든요. 그걸 이용하면은 본블록이라는 마치 뭐 얇은 뼈 블록이라는 게 조각이죠. 그거를 만들어서 이식건을 넣고 그 터널을 뼈로 잘 메우면은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 또한 자기 힘줄을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약함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간 보조기와 재활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술하면 되고, 수술할 때 제가 항상 중요시 생각하는 5가지 팁이 있어요. 자기 힘줄을 잘라내지 말자. 영어로 오토 햄스트링 텐던,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잘라갖고 반 접어서 고정을 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슬개건, 뚜껑뼈 밑에 있는 힘줄 3분의 1을 잘라놓는 건데, 요즘 미국에서는 또 대퇴사두건, 허벅지 앞쪽에 있는 힘줄, 다 이게 자가건을 얻을 경우엔 내 몸에 손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약하게 만드는 게 될 수 있고, 저 자신도 사실은 오토 햄스트링을 오래전에 뗐지만은 여전히 그게 좋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타가건 아킬레스 건이 좋다. 그 다음에 터널의 위치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널의 위치를 잘 잡아서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자기 끊어진 잔존인대라는 끊어진 인대를 없애지 말고 살려갖고 이식한 데 다시 붙여줘야 돼요. 잔존인대 보존법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식한 타가건이 혈관과 신경이 살아있는 잔존인대와 결합이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인대를 살리는 노하우가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하는 방식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 또 저희 동료 의사들이 제가 방법을
뭐 다른 유명 대학교에서 다 배우고 온 동료분들이 결국은 제 방식으로 따라오고 있죠. 또 하나는 슬개건 뒤쪽에 있는 지방층을 손상 주지 않고 보호해야 돼요. 그거를 손상 주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앞쪽에 있는 대퇴연골에 손상도 오고, 지방층이 없으면 그 부족함을 무릎 안에서 나중에 문제로 나타나니까 없애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잔존인대 보존, 지방층 보존, 그리고 터널의 위치, 그다음 이식건의 선택. 어쨌든 그 터널을 또 본으로 잘 막는 거.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의료기관마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한두 개씩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제가 환자들이 만약에 재파열이 됐다. 물론 드물게 한두 번 치고, 근데 그분들이 다시 저한테 와요. 왜 파열됐냐 했더니 축구하다가 비틀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보통 재파열이 됐으면 자기가 먼저 수술한 병원이 잘못했나 하고 안 갈 수 있는데 다시 저한테 옵니다. 전방식인데 세건 수술법은 제가 요즘 논문을 쓰고 있고, 또 기존의 터널 확장 방지법으로 논문 발표도 했었는데, 그래도 저야 뭐 조그마한 병원의 원장이고 더 유명한 분들의 방식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알려져서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이제 편협돼서 갈 수 있는데, 이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의 수술 기법은 굉장히 탑 클래스에 드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한 10년 동안은 수술할 것 같아요. 근데 전방수술인데 수술을 뭐 많으면 하루에 5개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한 달에 뭐 몇 개 될까요? 한 달에 50개? 많이 하면. 그러면은 1년이면은 500개. 10년이면 5천이군요. 어쨌든 그래봐야 전방수술인데 파열되는 사람들을, 모든 환자를 제가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이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찾아와서 저한테 받는다 그러면은 그분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수술해 드리고 싶지만 제 그 수술 시간이나 시간은 한계가 있고, 어쨌든 저한테 와서 수술 받으신다면은 원래 좋아하던 스포츠나 레저나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관절염 예방하면서 할 수 있다. 수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 다쳤던 우리 고등학생 김구는 이제 다리만 맞춰요. 저희는 전신 마취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다리만 맞춰서 구멍을 뚫어갖고 이제 십자인대 완전 파열인 걸 확인하고, 이제 이식건을 잘 다듬고 그동안에 그 지방을 뒤로 당겨놓고, 끊어진 잔존인대는 실로 꼬매서 또 당겨놓고, 그리고는 준비된 이식건을 터널을 뚫어서 넣고 고정을 하고, 마무리로 잔존인대를 꼬매주고, 그 다음에 지방을 당기고 있던 거 풀어서 다시 지방층이 제자리에 가게끔 하죠. 이렇게 하고, 수술하고 나면은 보조기 한 달 정도 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발과 보조기 없이 걷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3개월 되면은 이제 가볍게 조깅이 가능하고, 축구 좋아하면 6개월부터는 축구할 수 있으니까 축구를 하게 하고요. 물론 그동안에 웨이트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다리 근력이 회복이 돼야죠. 수술을 끝난 그 김군한테는 이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관절 구부리고 피는 그거를 회복시키고, 그러고 나서 체중이 실리지 않는 범위에서의 근력 회복 재활 운동을 저희 병원 재활센터에서 하거나 하면은 회복이 돼서 나중에 이제 한 3개월 되면 굉장히 기쁜 얼굴로 제 진료실에 들어오고, 그러면 저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무릎은 우리 몸에도 가장 큰 관절이 있고, 그 관절에 가장 중요하고 잘 다치는 데가 전방십자인대니까 전방십자인대를 잘 고쳐야 되고, 전방십자인대가 한번 부분 파열이 되어서 늘어나 있으면 무릎이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합병증이 연골판 파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연골판 파열이 문제지, 내 몸에 연골판이 찢어졌다면 연골판만 고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왜 멀쩡한 연골판이 찢어졌을까, 이거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졌다가 늘어붙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돼서 MRI 찍어 보면은 멀쩡한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실제 걸어 다니거나 뛰어 다닐 때는 무릎이 흔들리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방십자인대만큼은 적극적인 치료를 해라. 물론 전방십자인대를 위해서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을 열심히 키워야 되겠죠. 허벅지 뒷근육을 잘 키우면은 전방십자인대가 좀 약해도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근육이 햄스트링 힘줄 2개를 잘라낸다? 어이없는 얘기죠. 그런 거는 이제 받으시면 안 된다. 제 주장이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면서 가장 많이 쓰는 관절이죠. 무릎이 기능을 못하면은 그 어떤 그 힘쓰는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떨어져요. 모든 말기 관절 중에 어느 날 어제는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골절같이 오는 게 아니고 숙성기간이 막 15년, 20년 걸리거든요. 그 시작이 전방십자인대 파열일 수 있으니까 무릎은 우리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관절이다 생각하고 뭐 다쳤을 때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